사인 제작팀 앞으로 한 미국인의 이메일과 제보 동영상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지난 여름 한국을 다녀간 후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사연이 담겨 있었는데 충격적인 안마 시술 후 암을 고쳤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제작진은 직접 제보자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미국 시카고로 향했다. 제보자가 일하는 곳은 시카고 시내의 한 IT 회사. 그곳에 들어서자 동영상 속의 주인공들이 미리 나와서 제작진을 맞이했는데 직접 안마 시술을 받았던 데이빗과 그날 동영상을 촬영했던 제보자 제프리였다. Well, it was early August when we visited Korea. David needed an operation for colon cancer, but he also wanted to visit some Asian countries, so he came to Korea and I decided to join him. Yes, and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I visited Korea, China, Japan, Vietnam. So now and before I die, I want to visit those countries for the last time. 한국에 도착한 후 우연히 호텔 근처 지하 안마원을 찾았다는 이들. 하지만 안마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Just thinking about it, putting her hand in his abdomen, I was very surprised. Black blood coming out. I thought that she's about to kill me. This blind messages girl. Did you get any scar from the stunt? No, I didn't. You can see nothing. It's clear. We asked the therapist why she did that, and she actually said she could see something inside. So she touched it, and the area she touched was where the tumor was. And the week after I came here, and I was supposed to go for the final examination to the hospital before the surgery. So they checked me out, and they said that there were no tumor, and everything was clear. 안마 시술로 사라져버렸다는 악성 종양. 본인도 믿을 수 없어 몇 번이나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작진은 데이빗의 주치의를 직접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This is a tumor initially found from the patient David in July of this year. And after intensive biopsy tests, the results had shown that it was a cancer variant, some sort of cancer. It isn't a life-threatening, but the cancer has spread from the large intestine to the small intestines. However, how you can see, this is the endoscopy photo taken in September. 의사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 3개월 만에 깨끗해진 악성 종양. 그게 정말 안마 시술 때문일까? Well, we'll be certain how the cancer was cured after we do more research about the clot of blood. But as far as I know, I have never seen this kind of case where people can took the lump of cancer of tumor like this. 제작진은 동영상 속의 안마사를 찾아보기로 하고 데이빗 일행이 묵었다는 호텔 인근의 지하 안마원과 마사지 업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는데 맞네요, 원장님. 여기서 일하시는 안마사분이세요? 아니요, 지금은 없는데 한 2달 전에 그만뒀어요. 근데 무슨 일로? 아니 지난번에 그 흑인 관광객들 정식 안마 자격증을 따고 처음 일을 시작했다는 그녀. 하지만 데이빗 이전에도 일본 관광객에게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데 주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동영상 속의 바로 그 장소였다. 아유,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뭐 사람들 비명소리가 저 밖에까지 들렸으니까 자기도 좀 미안했는지 그만두고 집 가까운 근처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도 유난히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잘 맞추곤 했다는 시각장애 안마사 이은영. 그녀에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동료 안마사로부터 그녀가 최근 일하고 있다는 곳을 알아낸 제작진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 지하번을 찾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그런데 지하번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 젊은 여성부터 나이 든 남성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했는데 대체 무엇을 하러 온 사람들일까? 아이고, 이거 다 안마 받은 사람들이지. 잘나고 소문이 났거든. 아 여기가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럼 이 여자 안마사가 지압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잘하고. 요 밑에 내려가면 기순환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요 위에 올라가면 안마도 해주거든요. 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아주 시원해요. 기공 안마 연구소란 이름을 내걸고 있는 이곳은 기공과 지압 안마를 결합해 최근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데 유명세를 얻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암까지 치료한다는 특별 기공 안마 시술. 그 주인공이 혹시 동영상 속의 이은영이 틀림없을까? 예약 잡아놓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오시죠. 그분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약까지 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그럼 직접 그렇게 몸속에 있는 뭐 암이 죄송해요. 그러면 직접 오셔서 제가 예약 미뤘다면 그냥 그걸 직접 오셔서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작진은 안에서 안마 시술을 받고 나오는 듯한 고객들을 통해 그 시각장애 안마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다. 내가 작년 여름에 위안 3주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항암 치료만 받고 있었는데 하도 여기저기 수술 아파갖고 누구 소개를 여기 왔는데 그럼 혹시 이은영 씨한테 받은 건가요? 이름은 모르겠고 그 시각장애인으로 위에 있는 쪽을 눌러보더니 아주머니 여기 혹이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첫 대면에서 암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다는 안마사.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니 그 피덩이가 그렇게 나오는 게 상처다니까요. 아, 직접 몸속에서 이게 나왔어요? 예, 피덩이가 이렇게 빨간 게 나오는 게 내 눈으로 확인했다니까 우리 딸도 봤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들도 놀래요. 암덩어리가 작아졌다고. 놀랍게도 제보자와 똑같은 증언을 하는 또 한 명의 암 환자. 믿을 수 없는 결과. 그 신비한 능력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기공 안마 연구소의 공식 취재를 요청한 제작진은 며칠 뒤 연구소를 다시 찾았는데 이은영 안마사와의 면담에 앞서 이곳의 소장이자 기공학 전문가라는 김병진 박사를 먼저 만나게 됐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인팀에서 왔습니다. 1년 전부터 이은영 안마사에게 기공을 가르쳤다는 그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은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지는 못해요. 근데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죠. 그 특별한 능력이란 바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투시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투시가 아니라 인체 투시 진단이라고. 인체 투시 진단. 눈으로 사람의 몸속을 환히 들여다본다는 것으로 지난 2004년 러시아의 나타샤라는 소녀가 맹장 수술로 사람의 몸속 질병을 투시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그 사례다. 하지만 시력이 정상이었던 나타샤에 비해 이은영 안마사의 경우는 아예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김 박사는 그녀의 투시 능력과 종양 제거술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안마실로 안내했는데 지압 안마술을 펼치던 도중 한 고객의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압하고 있는 이은영 안마사. 어머님은 목에 좀 이상한 게 좀 있네요. 크진 않으니까 빨리 없애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요? 어떡하니? 다행이다 그래도. 일단 지압하고 그때 시작할게요. 목 부분에 종양이 보인다며 나중에 종양 제거술을 받기로 한 고객. 그런데 그녀와 함께 온 다음 고객은 이곳의 기공 안마술로 위암이 낫고 있다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이날 역시 종양 제거를 위한 기공 안마술을 받는 듯 했는데 간단한 지압 후 윗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마하기 시작하는 이은영 안마사. 멈춘 이은영 안마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작은 핏덩어리. 위암 환자의 배에는 거짓말처럼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날 오후 제작진은 안마 시술을 받은 두 고객을 설득해 이은영 안마사의 말이 사실인지 함께 병원에서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종양지표 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정밀 검사에 들어갔는데 먼저 기공 안마 시술로 위암이 호전되고 있다는 사례자. 이게 지난 7월 달에 촬영한 것이고 여기 이번에 촬영한 것인데
그 위 내벽에 그 생기긴 했지만 위암 그 3기 초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번에 촬영한 걸로 봐서는 그 종양의 크기가 아주 확실히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줄었다는 환자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전문의는 다른 의견이었는데 다른 환자의 경우보다 아주 그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호전된 것은 특이한 일이지만 그 다른 외부적인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꼭 기존에 그 항암 치료가 몸에 잘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좀 일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꼭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일시적일 뿐 안마 시술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 목에 종양이 있다고 했던 환자의 경우는 어떨까? 여기 있는 사진을 보면 여기 조그만 혹 같은 거 하나 보이시죠? 예. 예. 목줄 옆에 나와 있는 기관인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이은영 안마사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 어머님은 목에 좀 이상한 게 좀 있네요. 크진 않으니까 빨리 없애면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정말 사람의 몸속을 투시할 수 있는 것일까? 그로부터 이틀 뒤 제작진은 연구소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이은영 안마사의 집에서 그녀를 만났다. 1년 전쯤일 거예요. 그때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보이던 게 뭔가 뿌옇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 실루엣만 보일 때도 있고 뭔가 딱 하나만 도드라져 보일 때도 있고요. 심한 선천성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지난해 열병을 앓은 뒤부터 투시 능력이 생겼다는 그녀. 제가 또 엄마가 심장 질환이 있으셔서 같이 병원에 가서 복지관에서 그 기공호흡 훈련이라는 걸 받게 됐었는데 그때 김 박사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김 박사님이 그 말씀하시길 제가 볼 수 있는 게 영상 텔레파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종양을 이렇게 뭐 상처도 안 내고 이렇게 꺼내시던데 그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뭔가 빼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손에 기를 모으면 그게 손끝에서 만져지더라고요. 남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됐다는 이은영 안마사. 과연 그녀의 능력은 신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일까? 한편 다음날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이은영 안마사의 투시 능력을 취재하러 왔다는 얘기에 제작진도 기공 트레이닝실을 찾았다. 첫 번째 테스트 과제는 시각장애인인 그녀의 눈에 안대를 하고 리포터가 쓴 글씨를 맞추는 것. 잠시 후 이은영은 일본 리포터가 써놓은 일본어 글자를 똑같이 옮겨쓰기 시작했다. 시각장애인인 그녀의 이 같은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다음 테스트는 검은 상자 속의 물건을 투시하는 과제. 관객들에겐 공개가 됐지만 역시 안대를 한 채 상자 뒤쪽에 서 있던 이은영은 한참을 서서 집중하는 듯 투시를 시작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긴 모양이 한동안 상자 위에 손을 얹고 있던 그녀가 뭔가를 떠올린 듯 묘사하기 시작했고 통역사의 통역이 이어졌다. 정상인도 할 수 없는 과제를 가볍게 성공해낸 그녀의 놀라운 투시력. 카드에 그림을 맞추는데요.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이어서 카드에 그려진 모양을 맞추는 세 번째 테스트. 관객이 직접 선택한 카드를 한 장 뽑아 앞이 안 보이도록 보드에 붙이는데 그녀는 과연
이것도 투시해낼 수 있을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정확하게 맞추는 모습에 감탄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일본 취재진이 데려온 암 환자의 종양 부위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것으로 그녀의 투시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녀의 이 기적적인 투시력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인 그녀가 눈속임으로라도 뭔가를 보는 게 가능할까? 제작진은 이윤영의 양해를 구해 그녀의 정확한 시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분의 경우 선천성 백내장이 맞습니다. 특히 양쪽 시축이 완전히 가린 백내장으로 아주 심각한 경우인데 어렸을 때 조기에 수술을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 그 시기를 놓쳐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선천성 백내장으로 골체의 윤곽이나 실루엣 정도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의 반실명 상태. 더구나 시각 인지력이 없어 이 정도 시력으로는 보인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투시 테스트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에서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다는 연락이 왔다. 저분 보이시죠? 예. 이분이 뭔가 손동작으로 신호를 저분께 알려드리는 것 같거든요. 손으로 볼펜 소리를 내면서 그 투시자에게 모스부호 같은 그런 신호를 주는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이 손동작 이거 하는 게 신호를 주는 것 같다고요? 관객들 틈에 섞여있던 연구소의 최 실장. 놀랍게도 그녀는 손에 쥔 볼펜을 통해 각 테스트 때마다 다른 소리로 신호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투시 능력은 역시 진실이 아니었던 것일까? 제작진은 잠입 취재를 통해 그들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기로 하고 실제 신장암을 앓고 있는 환자와 함께 기궁안마 연구소를 찾았다. 특히 취재 전 검진을 통해 종양의 상태와 크기 등을 미리 확인해 두었는데 시술 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러세요? 그럼 한 20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럼 이거 설문조와 비슷하네요. 저희 지압이랑 안마도 몸 안 좋은 곳을 풀려고 하는 거니까요. 보니까 옆구리 쪽도 아프시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사전 설문지. 대부분 고객의 자세한 건강 정보를 묻는 항목들이었다. 여기서 몸에 암 같은 것도 본다 그러던데. 그것도 받아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전신지압 10만 원에 20만 원 추가됩니다. 비용 역시 기존 안마 시술보다 3배 이상 비쌌는데 잠시 후 최 실장의 안내를 받고 들어온 이윤영은 사례자의 몸 구석구석을 지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마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환자의 옆구리 쪽을 중점적으로 만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버님 신장 쪽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신장이요? 네. 안에 종양이 크진 않은데요. 한 3번 정도 지압을 받으시면 그때 제가 뺄 수 있는지 그때 한번 해볼게요. 3번 정도 지압을 받아야 기궁 안마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이틀 간격으로 2번을 더 찾아가 안마를 받았다. 그리고 4번째 방문. 아직 그래도 아프시죠? 따님이 굉장히 효녀신가 봐요. 맨날 아버님 모시고. 괜찮다. 그죠, 딸인데. 저도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눈이 이러니까 자주 못 가서 너무 속상해요. 많이 괜찮으신가 봐요. 심장 질환이 있으셔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아직 의식이 없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엄마 얘기를 하던 그녀는 취재진은 그 피를 채취하기 위해 옆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닦아냈는데 역시 이번에도 환자의 몸에서 종양을 빼내는 것이 보였다. 아픈
요즘 통증이 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술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는 취재진의 눈앞에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 고객의 가족인 듯한 사람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 이들은 다름 아닌 제작진이 만났던 위암 환자 여성의 가족들. 기공안마 시술로 종양의 크기가 많이 줄었다고 제작진과 함께 직접 확인까지 한 사례자인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듯했다. 환자의 가족의 갑작스런 항의 소동에 이은영 안마사와 관계자들은 많이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이었다. 한편 제작진은 밖으로 나간 그 가족들을 만나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는데 아, 됐어. 그럼 지금 이거 취재해서 이거 지금 방송 내보내는 거야? 아, 예. 여기 뭐 잘못됐을 경우. 아, 이 새끼들 이거 사기꾼들이에요, 이거. 아, 집사람이 항암 치료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병원도 전혀 안 다니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왔더니 암이 10도까지 전이가 됐답니다. 10도까지. 예? 그래 사람이 안 미칩니까, 이거? 아, 그러면 혹시 여기 다니시느라고 병원을 안 가신 거예요? 아,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딱 보자마자 당신 여기 어디에 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100이면 100도 안 넘어가겠냐고요. 목숨이 걸린 일인데 이것은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사람들이 이거 환자들 이렇게 속여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 새끼들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이거. 방송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거 꼭 좀 내보내세요. 아유 우리 같은 피해자들 이거 사람 생 목숨 이거 사람 생사람 잡는 일이라니까 이게. 아유. 호전됐다던 위암이 더 악화가 됐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가족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제작진은 그 위암 환자가 다니는 병원을 찾아 악화의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다. 제가 그때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 같은 그런 암 환자가 되는 중환자에게는 가끔 그 플라시보 현상이 자주 나타나요. 그거는 이걸 없앴으니까 당신 몸이 좋아졌어. 이렇게 실제로 말해주면은 정말로 그 몸에 이거 좋아진 것처럼 그런 효과가 반응이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믿고서 치료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몸이 나빠진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호전을 믿고 항암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다시 전이가 됐다는 것인데 결국 효과가 없었던 기공안마 시술. 그러면 잠입 취재 당시 종양을 뺐다는 신장암 환자의 경우는 어떨까? 일주일 전에 찍었던 그 종양의 크기와 위치가 지금 현재하고 일주일 전에 지금 현재하고 조금 더 달라진 게 똑같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종양의 크기. 그렇다면 환자의 몸에서 빼냈다는 붉은 피와 종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작은 종양 빼드린 거거든요. 그 의문을 풀어줄 단서는 바로 동영상 속에 있었다. 시술 전에는 모르겠는데 이 종양을 꺼내는 그 순간에 이 시술자의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몸속에 손을 넣은 것 같지는 않고요. 손에 쥐고 있다가 꺼내는 듯 연기를 하는 그런 동작인 것 같습니다. 다른 카메라로 잡힌 영상인데 시술 전에 보조에게 무언가가 전달받는 듯한 동작이 있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이은영의 행동. 여기에 제보 동영상 화면 속에서 찾아낸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하이. 데이빗이 시술을 받았던 시내의 한 지하번. 거기에 은영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최 실장이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함께 공모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두 사람. 더구나 제작진이 잠입 취재 당시 환자의 몸에서 채취해 분석을 의뢰한 피해 정체는 더욱 놀라웠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닌 동물의 피. 기궁 안마 시술 자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한 제작진은 이들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밤이 되자 최 실장이 이은영과 함께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병원. 최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은영이 중환자 병실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대체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일까? 두 사람이 면회한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의 한 중년 여성. 이은영이 2시간 남짓한 면회 시간 동안 그녀 옆에 앉아 정성껏 간호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저도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눈이 이러니까 자주 못 가서 너무 속상해요. 심장 질환이 있으셔서. 아마도 전에 취재진에게 얘기했던 그녀의 엄마인 듯 했는데, 다음날 밤 퇴근 시간보다 늦게 건물을 나오는 최 실장. 그런데 옆에는 이은영이 아니라 김 박사가 함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어느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미혼인 최 실장과 유부남인 김 박사의 다정한 모습. 지금 방금 올라가신 두 분 혹시 여기 사세요? 방금 10분에 40분이었는데 근데 열리시죠? 혹시 두 분이 부부세요? 둘이 맨날 아침에 내가 나랑 다니니까 오늘 누군 줄 알고 있죠. 확인 결과 두 사람은 현재 내연의 관계로 동거 중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다시 병원을 찾은 이은영과 최 실장.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은 어두운 병실에 앉아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병실에 불을 켜고 안으로 들어서자 다시 불을 끈 뒤 급하게 간호사를 데리고 나오는 최 실장. 어두운 병실 안에서 은영의 외침이 들린 것은 최 실장이 나가고 난 바로 그때였다. 빨리요. 엄마 괜찮아? 그녀의 엄마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 것이다. 선생님, 엄마 괜찮으세요? 지금 선생님 오셨으니까 좀만 진정하시면 돼요. 빨리 장비 좀 받아요. 네. 저희 엄마 어떠세요 지금? 네, 지금 진료 보고 계시니까 좀만. 갑작스럽게 엄마의 위급 상황을 접하고 불안해하는 이은영. 호르몬이뿐인 그녀에게 엄마는 자신의 전부인 듯 보였다. 잠시 경련이 있던 거니까 이제 괜찮을 거예요. 또 이상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안정을 찾자 그제야 안심하고 다가서는 그녀. 그런데 엄마의 얼굴을 더듬던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다. 저희 엄마 눈썹 모양이 둥근형이에요. 직선형이에요. 턱에 흉터 있나요? 턱에 흉터 같은 건 없는데 왜 그러시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머니 중년을 이렇게 갑자기 이것까지 촬영한다는 말씀 없으셨잖아요. 촬영 안 할게요. 다들 가보세요. 은영아 걱정하지 마. 엄마 이제 괜찮아지셨다고 하니까 우리 가자. 병실에 있던 제작진을 보고 당황한 듯 서둘러 이은영을 데리고 병원을 나가는 최 실장. 그녀의 행동이 다소 수상했던 제작진의 눈에 이은영이 떨어뜨리고 간 열쇠고리가 보였다. 그런 것 같은데? 은영 씨랑 옆에 어머님 같은데? 근데 지금 누워 계신 분하고 좀 너무 많이 틀린데? 환자의 모습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은영의 엄마. 이상한 것은 뿐이 아니었다.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불을 껐던 최 실장의 이상 행동. 혹시 그것은 이은영이 엄마의 얼굴을 투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좀 전에 그 305 경매 모니터이신 분 있잖아요. 아, 최유정 씨요? 예. 그분 보호자가 그 따님이신가요? 아니요, 그 보호자는 김병진씨인데 그분은 잘 안 오시고 따님이 자주 오세요. 놀랍게도 병실의 환자는 은영의 엄마가 아닌 김 박사의 부인이었다. 급히 은영과 최 실장을 따라 연구소로 돌아온 제작진.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이은영이 그녀를 찌르고 나갔다는 것이었다. 저기다. 이은영은 주변을 더듬거리며 택시에 오르고 있었다. 제작진도 급히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는데 예, 김학원님 사연지였습니다. 이쪽으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집.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제작진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포착됐다. 그는 바로 연구소 소장인 김병진 박사. 마치 이은영이 불러낸 듯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찾는 김 박사. 그런데 그를 향한 이은영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다. 우리 엄마 어딨어? 가지 마! 병원에 자주 가지 말라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겠어. 우리 엄마 어딨어? 그녀는 병실에 있던 여성이 자신의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듯 보였는데 당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형사분들 오셨고. 제작진의 신고로 형사들이 도착한 그 순간 김 박사의 반격이 이어졌다.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뛰어들어가서 두 사람을 제압하는 형사들. 이거 놔 이거! 조사 결과 자신의 부인이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던 김 박사가 내연녀였던 최 실장과 공모해 이은영으로 하여금 사기 시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은영의 엄마는 어떻게 된 것일까? 같이 시키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싸우다가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은영에게 어느 정도의 투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김 박사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며 그녀의 엄마를 설득하게 되는데 김 박사 의견에 반대하며 말다툼을 하던 그녀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그 순간 은영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김 박사는 다급한 마음에 엄마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고 만다. 어머니가 심장 발작 일으켜가지고 근데 괜찮아. 김 박사의 말만 믿고 엄마가 쓰러졌다고만 생각한 이은영. 결국 김 박사는 은영의 엄마를 암매장한 후 자신의 부인을 엄마로 위장해 치료비 명목으로 그녀에게 사기 시술을 강요해 왔던 것이다. 기적의 종양 제거 안마 시술은 결국 한 시각장애인 소녀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치밀한 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은영이 미국인 데이빗과 한 일본 관광객에게 했던 암 제거 시술은 진짜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데이빗도 지금까지 암 재발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아픈 부위만으로도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냈던 그녀. 그녀의 투시 능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요?